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시계,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이 줄줄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0년 넘게 장사하시던 분이 시계 위치 하나 잘못 뒀다가 가게 문 닫을 뻔한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시계는 그냥 시간 보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은 시계를 재물을 부르는 북이라고 불렀어요.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돈 쌓이는 소리와 같다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물건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시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잠실에서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던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이 운영하시던 가게가 동네에서 꽤 잘 되기로 유명했거든요. 단골 손님도 많았고 입소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경기 탓이려니 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바로 옆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풍수 전문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대요. 저 시계 언제부터 저기 걸어두셨냐고요. 알고 보니 얼마 전 지인한테 선물 받은 시계를 화장실 맞은편 벽에 걸어뒀던 거였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마침 그 벽이 비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건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풍수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예로부터 화장실에서 오래 있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에요. 물을 사용하고 습하고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시계를 두면 시계가 가진 금속성 기운이 습한 기운과 만나면서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나쁜 기운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화장실에 있는 배수구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그곳으로 재물운도 함께 술술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든다는 거죠. 김말순 할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두 달 지나니까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는 예전만큼 장사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작은 시계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양의 오래된 풍수지리서 명당 비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으니 그 위치가 잘못되면 불행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제대로 두면 큰 재물이 몰려온다고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 거죠. 화장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관도 시계를 두면 절대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예요. 현관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관은 우리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집도 현관을 통해 기운을 들이마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관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기운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바닷가 물가처럼 기운이 출렁이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시계를 두면
똑딱똑딱 소리가 기운을 더욱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특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관에 거울과 시계를 함께 두는 경우에요.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 하나쯤은 두고 계시잖아요. 외출 전에 옷매무새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계까지 있으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봅니다. 빛을 반사하고 공간을 확장하는 성질이 있죠. 반면 시계는 음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즉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질의 두 물건이 만나면 기운이 충돌하게 돼요. 더구나 그곳이 이미 불안정한 현관이라면 마치 태풍이 불 때 바닷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어디선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런 풍수적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는 현관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란다는 집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기운이 더욱 불안정한 곳이거든요. 베란다에 시계를 두는 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불안정한 기운 때문에 시계가 가진 시간의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이게 곧 재물이 빠르게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과 함께 시계를 두는 경우에요. 화분은 생명력 있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에너지죠. 이런 화분 옆에 시계를 두면 화분의 생명력이 시계의 차가운 기운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화분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베란다에 키우는 식물이 자꾸 죽거나 시들시들하다면 혹시 근처에 시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안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방과 시계의 관계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1세 정미숙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40년 넘게 잠버릇 하나 없이 잘 주무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가보고 약도 드셔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얼마 전 효심 깊은 손주가 할머니 안방에 큰 벽시계를 달아드렸던 거예요. 할머니가 시간 보시기 편하시라고요. 손주의 마음은 참 예뻤지만 그 시계 소리가 할머니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안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는 곳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안방을 음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기운이 필요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계는 어떤가요? 시계는 대표적인 양의 물건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시간의 흐름을 알리죠. 이런 양의 기운이 안방의 고요한 음의 기운과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요. 특히 벽시계의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잠들 때는 무의식 중에도 똑딱똑딱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계속 그 소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정미숙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어요. 잠들려고 하면 할수록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 머리맡이나 벽 근처는 시계를 두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침대 정면에 벽시계를 다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게다가 시계가 거울이나 창문에 비치면 기운이 흩어지니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큰 시계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안방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계를 치우고 나서 정미숙 할머니는 다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셨고, 한 달 뒤에는 40년 전처럼 푹 자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방에는 시계를 아예 두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탁상 시계를 침대에서 살짝 떨어진 협탁에 두시면 돼요. 이때 시계는 꼭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아침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운이 좋습니다. 나무로 만든 시계를 고르시면 더욱 좋은데, 나무의 따뜻한 기운이 숙면을 도와준다고 해요. 여기에 시계 옆에 작은 화분이나 크리스탈을 놓아두면 기운이 한층 더 좋아진답니다. 예로부터 시계 자리가 맞아야 잠자리도 편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시계를 두면 안 되는 곳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 반대로 시계를 두면 좋은 장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곳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풍수를 연구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거실에 시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거실에 시계를 두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실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적절한 크기의 시계를 두면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가족의 조화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집안 전체에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거실 시계는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크면 기운이 막힌다고 해요. 거실 크기에 맞는 적당한 시계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대략 거실 벽면의 10분의 1 정도 크기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물운을 부르기 위해 거실 시계를 둘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시계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이나 창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TV 근처에 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TV의 전자파가 시계의 기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거실에는 한 개의 큰 시계만 두세요. 여러 개의 시계를 두면 기운이 분산되고 가족 간의 의견 충돌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키면서 집안의 박자가 흐트러지는 거죠. 거실 시계의 방향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시계를 두면 하루의 기운이 좋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실 시계의 색상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화려하거나 어두운 색은 피하세요. 대신 자연스러운 나무 색깔이나 은은한 은색 계열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들이 거실의 기운을 안정시켜 준다고 해요. 시계 소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크지 않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 시계가 좋아요. 시계 소리는 마치 집안의 심장 소리와 같아서 적당한 크기의 소리가 집안의 기운을 고르게 퍼뜨린다고 합니다. 거실 시계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볼 때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뜻한 느낌의 시계를 고르시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주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주방은 참 특별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불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스레인지의 불과 싱크대의 물, 상반된 기운이 만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 두 기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그런데 주방에 시계를 둘 때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 위에 시계를 거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식사 시간을 압박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빨리 먹게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대신 조리대 근처에 시계를 두면 요리 시간도 잘 맞출 수 있고 음식의 기운도 좋아진답니다. 특히 시계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과 물의 기운이 시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죠. 시계의 움직임이 두 기운을 적절히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주방 시계는 전자 방식보다 시계추가 있는 바늘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음식을 저어주는 것처럼 주방의 기운을 골고루 퍼뜨린다고 하네요. 시계 테두리는 은색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이 좋아요. 주방의 청결한 기운과 잘 어울리거든요. 서재와 공부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부나 일을 하는 공간에서 시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재와 공부방은 우리의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곳에 시계를 두면 시간의 흐름이 지혜의 흐름과 함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시계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정확하고 선명해야 해요. 시계는 책상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정면에 두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너무 멀리 두면 시간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시계는 창문이나 전자기기와 너무 가깝지 않게 두세요. 기운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대신 책장이나 벽면에 시계를 두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시계의 모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물건의 모양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모양이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계 모양은 원형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원의 모양처럼 우리 집안의 복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보름달처럼 둥근 시계는 재물이 둥글게 굴러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둥글둥글한 시계가 우리 가정도 둥글둥글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죠. 육각형과 팔각형 시계도 우리 집안에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육각형은 전통적으로 육리라 하여 건강, 장수, 복위, 공명, 자손, 평안이라는 6가지 복을 의미했어요. 팔각형은 팔방에서 좋은 기운이 모여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처럼 뾰족한 모양의 시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기가 흐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별 모양이나 비대칭적인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시계는 특히 거실이나 주방에 두면 좋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 둥근 시계가 있으면 화목한 기운이 더욱 커진다고 해요. 육각형이나 팔각형 시계는 서재나 공부방에 잘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복이 모여드는 모양이라 공부 운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너무 화려하거나 요란한 장식이 있는 시계도 피하세요. 집안의 맑은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복도 맑고 깨끗해야 하니까요. 방향에 따라 시계의 색상도 달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우 중요해요. 남쪽에 시계를 두신다면 빨간색이나 녹색, 갈색 시계가 좋습니다. 북서쪽에 두신다면 황금색과 노란색 시계를 두시면 좋아요. 방향과 색상이 맞아야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시계 관리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시계를 두어도 관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다는 건 그 집의 운도 멈춰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두면 음기가 쌓여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마치 정체된 물이 썩듯이 멈춘 시계도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바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가 어렵다면 새 시계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시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계의 금이 간 부분으로 재물운이 새어나간다고 해요. 특히 유리가 깨진 시계는 가정의 평화도 깨질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깝다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오래된 시계는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니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계를 닦아주세요. 음력 보름날 닦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닦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시계를 옮기실 때도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운이 가장 맑은 시기라 변화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황금 시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법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초침처럼 우리의 재물도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500원 동전과 시계를 활용하면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5는 동양에서 중심과 조화를 상징하고 0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500원 동전을 벽시계 아래나 가까운 선반에 나란히 놓으면 이 기운이 배가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재물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불어날 재물을 상징해요. 마치 씨앗을 심고 가꾸듯이 우리의 재물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벽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흐름 속에 500원, 동전의 기운이 더해지면 재물이 시간과 함께 꾸준히 불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동전을 만지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재물이 들어올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동전을 만져보세요. 매주 동전을 닦아주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표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꾸준하게 찾아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시계는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관과 베란다처럼 외부 기운이 강한 곳, 음습한 기운이 많은 화장실,
그리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안방이 바로 그곳이에요. 반대로 시계를 두면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거실에는 큰 시계 하나를 두어 집의 중심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 물과 불이 만나는 주방에서는 시계로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며, 공부방이나 서재에서는 시계가 집중력 향상을 도와준답니다. 시계의 모양도 중요해요. 원형, 육각형, 팔각형처럼 부드러운 형태는 순환과 번영을 상징하지만, 뾰족하거나 비대칭적인 형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15년 전에는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수지리를 알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시계 위치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 후로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시계,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잘못된 곳에 있다면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